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점심시간 맛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아래 공포는 한풀 또 꺾이긴 했지만 증권가는 지금 이때가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재편하고 어떤 포트를 좀 빼야 되고 종목에 대한 좀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고민 많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전략 잡아드릴게요. 문자로는 샵 9083번, 그리고 딜사이트 경제TV를 통해서도 댓글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수익률 1등 이분과 함께라면 그래도 포트폴리오 재편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익률도 쑥쑥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과 함께 할게요.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전에 늘 그 포트폴리오를 보잖아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략주들이 너무 다 잘 가서 네. 뭐 시장과는 너무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또 잘 뽑으세요, 종목들을? 네, 일단은 뭐 시장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1번은 수급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라고 뭐 이 시장의 영향을 100% 다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없죠.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이 영향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매수할 이 종목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돈이 결국에 시장을 형성하는 거는 이 자금이거든요. 돈이 시세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돈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읽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이 흐름을 좀 잘 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너튜브의 카니님께서 나 매수하기 전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셨어요. 지금 이러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언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지 고민되시거나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나 고민되시면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은주님은 어제 주슐랭에서 보낸 책 왔어요. 고마워요. 잘 읽겠습니다. 해주셨는데 재미있게 서적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시장 한 줄평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어땠는지 한 줄평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 뭐 별점을 주자면 한 2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줄평은요? 네, 한 줄평은 이제 김치찌개 맛 된장찌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김치찌개 먹어봤고 된장찌개 먹어봤는데 네. 김치찌개 맛이 나는 된장찌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줄평을 들으면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딱 시장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싶은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유 잘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사실 뭐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이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출렁임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다가도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식의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원래부터가 이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시장을 미리 내가 예상을 하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지금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예측을 하려고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여기가 저점인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무리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돌발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개파락이 나온다던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템포를 좀 낮춰서 내가 덜 먹더라도 시장에 좀 완전하게 방향성을 좀 띄는 그런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한 줄평 저도 하나 달아봤어요. 줬다 뺏는 탕후루예요. 오늘 한 줄평. 너무 마음에 딱 와닿고요. 또 꿈돌이님은 짜장맛 짬뽕입니다. 오늘 장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시장 질문, 종목 질문 환영하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 저희 받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버가 좀 궁금해요. 네이버 종목 들고 계시군요. 네. 매수가 그리고 지금 비중 알고 싶습니다. 19만 원에 매수했고 20% 가지고 있어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는 하네요. 가장 네이버의 매력 포인트 하나와 정말 리스크가 될 만한 포인트 하나 이렇게 딱 투자자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일단은 뭐 친구들랑 산 거긴 한 친구가 사자고 해서 산 거긴 한데 그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매력 포인트는 친구가 좀 사라고 했다. 친구가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의지도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나 봐요. 네, 좀 친한 친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중마고의 그 우정이 영원할 수 있을지 한번 저희가 진단 내려드릴게요. 네이버입니다. 19만 원에 지금 평단가고 16만 원대로 지금 움직임을 가고 있는데요. 워낙 또 빠질 만큼 빠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박스권에서도 좀 움직임들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일단 박스권부터 좀 탈피해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니까 네. 이런 생각 들어요. 이때를 좀 타이밍으로 노려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접근해 볼 만한 자리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기로 보기는 좀 어렵고 좀 단기나 단기 스윙 정도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컨텐츠나 뭐 AI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안타깝게도 올해 사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제 네이버 라인을 좀 매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잠재적인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각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나온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평생 이 매각이 안 된다라고 보장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금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매각설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이 네이버의 주가를 좀 억누르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네이버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메이저 수급도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준 이 15만 원 구간대에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좀 보였지만 오늘 다시 이 15만 원을 깨지 않고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네이버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도 이탈하게 되면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정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난다라든지 뭐 아니면 실적, 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당분간 이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을 때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보시다시피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지금 매물도 꽤 쌓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적어도 이제 상방으로 올라오게 되려면은 최소 200만 주 이상의 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런 시소 현상이 수급 시소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반도체가 일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다시 꺾일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술주들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상승을 좀 보인 그런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이 네이버를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적어도 이제 스윙 정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스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시청자님? 뭐 기다려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너무 좀 답답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AS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커피 별다방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제작진 전화 끝나고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지금 신청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너튜브에 많은 분들이 삼전이 또 음전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자에 관련한 또 종목들 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어서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살펴볼게요. 31만 7천 원에 30% 비중이고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원래 뭐 게임 섹터도 지금 뭐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때가 저가 찬스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12월에 있는 큰 대형 이슈가 있죠. 지스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 받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역시나 이 기존의 이제 가장 대형 IP라고 좀 볼 수 있는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낮춰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틀그라운드 쪽에서 계속적인 좋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차트 이 재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9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조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조를 넘긴 적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지스타라든지 혹은 신작 인조이에 대한 뭐 호평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계속적인 주가를 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지금 고가권에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거는 뭐 시장 영향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완전히 추세가 깨진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1만 7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수익권이시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21선 상단에 좀 안착을 완벽하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은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지금 바닥권으로 일부 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시장 반등이 나올 때도 일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가가 14만 5천 원 구간에서 35만 5천 원, 그러니까 10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마지노선으로 좀 잡자면은 이전 저점 수준인 한 31만 원 정도로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1만 원 선으로만 좀 잡고 보자라고 했고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피드백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밝으셔서 기분 좋아요. 마음은 밝지가 않은데 그래도 네. 힘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리면 힘이 날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저희 받아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게임주 문의를 드렸는데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그때 옛날에 게임주하고 한 2년 만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네. 에코프로를 샀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최근 한 얼마 전에? 근데 한 10만 6,400원에 여기 확실히 저점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더 빠졌어요. 8만 3천 원까지. 맞아요. 바닥인 네. 줄 알았는데 지하 벙커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10% 갖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 또 바닥이면 더 살지 고민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을 타서라도 조금 계속 들고 가고 싶다는 마음은 투자자님께서 있으신 거잖아요. 왜냐면 이거 대장 아닌가요? 대장주니까. 잘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물어봐 나름 주세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섹터가 에코프로 2년 만에 다시 산 종목이다. 그럼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만약 2년 만에 주식 안 하다가 딱 산다고 하면 어떤 종목 사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근데 시장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시장을 그래서- 먼저 보고 그다음 접근하겠다. 자,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게 시장 접근해서 본 게 에코프로입니다. 네. 보셨을 때 지금 타점 좀 잘 들어간 건지 이제 분위기 업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진 않다, 안 좋은 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주실랭 시간에서도 항상 이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이 2차 전지 섹터를 확 턴어라운드 시킬 만한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줄 만한 재료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좀 더 상향 리포트를 좀 내게 되면서 잠깐 반짝 상승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미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 거의 2030년 구간까지도 땡겨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오를 때.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뒷받침이 될 만한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뭐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배터리 셀 자체에 대한 혹은 뭐 양극재에 대한 부분에 이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다시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수익성이 좀 높아진다라든지 혹은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정말 증가하는 게 확인이 되고 우리가 수출 지표도 계속 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 혹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정말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뭐 정말 섹터에 혹은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은 그냥 반복 매매, 수급이 들어와줘서 끌어올려주면 수익을 챙기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도 역시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적자를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4분기부터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다가 바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제 AI라는 뭔가 트리거가 좀 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이 2차 전지도 이제 기대감 이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섹터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반도체처럼 이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 10% 조금밖에 안 들어가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2차 전지를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추가적인 대응하지 말고 좀 홀딩을 유지를 하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저점을 깨지 않는 수순에서 그냥 좀 홀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당장은 정리하지 마시고요. 좀 들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저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그 전기차 판매가 안 늘어나서 못 가는 거면 엔솔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혼자 지금 저 유튜브 보고 있는데 다들 잘못 사신 것 같다고 종목 하시는데 제가 잘못 2차 전지 골랐다. 안에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를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네. LG엔솔은 잘 가는데 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에코프로는 못 가는 거냐. 이거는 종목 선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어때요? 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2차 전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2차 전지 붐이 불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하고 소재 쪽으로 수급이 더 쏠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자동차주들 이런 것들도 상승을 좀 많이 이끌어줬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을 보면은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시총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에서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재고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 조금씩 해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그 나름대로 나만의 좀 마위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걸로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들고 있는 걸 아예 손절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쵸. 그건 어렵잖아요. 그럼 좀 들고 네. 계시면서 평균가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어렵다 싶으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너무 오늘도 다 네, 이렇게 궁금증 방향을 진짜 많으신 것 같아서요. 또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서적 선물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도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너무 받아주시길 잘 바랄게요.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또 종목을 샀는데 에코프로를 샀다 하셨는데 저도 마음이 좀 아프다 보니 조금 더 길게 종목 상을 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도 전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디서 저는, 전화 주셨어요? 현대 한국조선해양 아, 네. 19만 8천 원이요. 40%. 알겠습니다. 19만 8천 원에 40%. 조선주를 좋아하세요? 좀 매력이 있네요. 언제부터 좀 이걸 눈여겨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한 14만 원대부터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평가가 지금 그런데 19만 지켜만 원대. 보다가 네. 고가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너무 얘기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라도 좀 타야겠다 그 생각 드신 건가요? 타이밍을 놓쳤죠. 알겠습니다. 뭔가 선제적으로는 잘 보신 것 같은데 평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네요. 좀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투자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기? 뭐 중장기? 지금 40%라서 네. 저는 그냥 들고 갈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의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14만 원대부터 보고 있던 종목이었다. 그러면 네. 이제 보고 계신 투자에 어쨌든 뷰는 있으신 것 같은데 좀 평단가가 높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그래도 뭐 LPG 운반선에 대한 수주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나름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죠. 뭐 기다리면 나을 건지 그리고 지금 비중 정도도 보면 40%라 더 물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런 것도 고민됩니다. 지금 사실 뭐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무거운데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은 한국조선해양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뭐 블랙 먼데이와 함께 좀 급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의 최대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일부 고가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려면은 다음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슈퍼사이클이다 아니면은 뭐 최대 실적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반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왔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는 더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만 이제 이 주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비중이 40%라고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어차피 못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가를 좀 깨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중 축소를 한 번쯤은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충분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래야 좀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계속 이 회복만 바라보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좀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분은 좀 감당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고 지금 몇 년간의 좀 수주를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적은 계속적인 뒷받침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다 똑같습니다. 주가 상승이 좀 나올 때는 우리가 먼 미래, 뭐 수년의 미래를 좀 보게 되면서 아, 이때의 실적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가를 미리 끌어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예상 실적보다 뛰어넘는 수준이 좀 나와줘야 결국에는 좀 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좀 실적을 같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했었던 이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어느 정도 부합을 하는지 혹은 뭐 하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비중 축소 가격대를 좀 잡자면은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한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 사이로 이전 이 급락이 좀 쏟아졌었던 가격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급락이 나왔었던 가격대에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시장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신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이 지지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마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 지지력마저 좀 잃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보자면 한 15만 원대가 이제 장기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1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추세가 좀 크게 좀 무너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지금 당장 뭔가 추락한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물타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확실한 이 바텀이 좀 잡혀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금 조선주가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니까 비중 축소를 좀 하고 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축자에 찍히면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참가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네. 별다방 쿠폰이랑 서적이랑 둘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선물 어떤 걸 좀 받으시면 그래도 기분 조금은 나아질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상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네. 저희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별다방 네. 쿠폰 그러면 저희 제작진 전화를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너튜브를 보면서도 정말 물린 반려 주식 전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종목들 너무 많이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026958-9082번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너튜브에 고동님께서 코스닥이 700 깨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투심이라는 게 또 이제 공포가 공포를 좀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사실 뭐 고가권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권을 계속적으로 갔었고 다우나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 증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900포인트를 넘었다가 이미 뭐 7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출렁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더 간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바라는 거는 금리 인하 이후로 지금 물론 이 금리 인하 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다시 좀 풀리게 되고 또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좀 이래저래 좀 이런 출렁임 미국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증시가 빠지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정책들을 좀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과거에도 뭐 헬스케어, 오바마 헬스케어다 이러면은 관련주들이 쫙 올랐고 또 트럼프 당선 때는 또 인프라 투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지금 다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테마 혹은 주도 섹터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금을 아꼈다가 그때만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벌지 못한 수익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코스닥 700 깨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코스닥 700은 안 깨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 알겠습니다. 깨지길 바라야죠.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 다른 질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코스닥은 700 깨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또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고가권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테마나 주도로 갈 수 있는 종목들 다른 곳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문자 상담 많이 와서요.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5번님의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겠습니다. 25만 원에 30% 비중. 빠른 점심 후에 주실래? 저는 꼭 신청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제는 비중을 좀 제가 줄여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살펴볼게요. 손실권에 있는 종목 2차 전지. 오늘 사연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특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코발트 기업인 화유 코발트랑 지금 어느 정도 합작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철회했어요. 그게 포스코 퓨처엠의 사업성의 확보가 어렵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주가에 작용이 되는 건지 오히려 호재로서 반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은 사실 지금 크게 영향이 없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뭐 한 3%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시장 영향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뭐 추세적인 부분을 챙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급을 좀 받쳐주고 그날 하루 끌어올려주면은 이때다 생각하시고 좀 매도를 하고 또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담았다가 또 몇 퍼센트 올라오게 되면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또 역배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만약에 내가 정말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확실한 트리거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연들을 보면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데 시장에도 매기 쏠림이 여기로 또 확대가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 신청해 주신 분은 저희가 서적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네. 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떤 궁금한 점 있는지 알려주세요. 파워로직스요. 네, 파워로직스 네. 평단가는요? 2253원. 2253원이요.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 고가권에 좀 들어가신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내려갈 때마다 야금야금 샀더니 요즘에 좀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5,240원대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예 그냥 손절까지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다른 것도 물린 게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번 네, 말씀 들어보고 가장 크게 생각하려고요. 물리셨던 종목인가요? 파워로직스? 예? 가장 크게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일까요? 예, 이거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게 제일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은 그래도 뭐 매출단도 그렇고 지금 뭐 영업이익단도 그렇고 뭐 그래도 적자는 아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또 분위기상 지금 주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파워로직스 2차 전지 역시나 좀 마찬가지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 그냥 특집으로 한번 네. 싹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뭐 LG 엔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도 이 뭐 양극재에서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 그냥 테마입니다. 그래서 뭐 이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상 2만 원까지는 못 옵니다. 네,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격대까지는 이제 못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적인 이 긴 추세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항상 테마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움직였다가 뭐 초전도체로도 움직였다가 최근에 뭐 배터리 화재로도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보다는 항상 테마를 뭔가 입혀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붙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보이거나 혹은 이전에 이런 시세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제 다시 이 초전도체처럼 이슈가 붙어줄지 혹은 이전처럼 이 전기차 이 지금 폐배터리 활용해서 뭐 리튬 수단을 리튬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마성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시총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최근에 이슈가 없어도 갑자기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워로직스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쉬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좀 털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정신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야 또 계좌가 어떻게든 순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지금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전략들이 조금 시청자님 마음에는 와 닿으셨을까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처음 시작한 거라 그때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그때 잘 올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매수한 거거든요. 네,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첫 종목이면 더 애정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또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여기에 대한 좀 피드백은 좀 반영해 보시고, 만약에 좀 어렵다 싶으시면 앞으로는 1등 종목 있잖아요. 큰 종목, 대장주.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러려고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선물 드릴게요. 대신 별다방 쿠폰, 커피 쿠폰 혹은 서적 있는데 어떤 거를 조금 더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적이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그럼 제작진 전화 갑니다. 서적 받을 수 있는 주소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종목이 참 좋은 승률을 주고 수익을 주면 좋으련만 이러지 못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주슐랭에서 매일매일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문의 남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이제 수익의 맛으로 들어가서 추천주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 만나보시죠. 자, 강호진 전문가 픽 수익의 맛입니다. 진시스템, 녹십자, STX 그린로지스, 리가캔바이오, 국제약품까지 모든 종목이 시원하게 올라가는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될 텐데 안 좋은 거를 또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먼저 그리드위즈 종목 살펴볼게요. 최근에 또 쭉 올라가다가 이제는 또 빠졌는데 깊게 또 음봉 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손절가를 좀 터치해서 아예 좀 손절을 할까요? 그래도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추천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 시장이나 종목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원칙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손절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다시 이 테마가 좀 소멸이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가 좀 다음에 드리는 종목들로 좀 만회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아파도요. 일단 테마주는 짧고 굵게 그리고 손절가는 시원하게 터치했으면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뷰노도 살펴볼게요. 손절가 터치한 종목인데 일단은 뭐 FDA에서 심정지 예측 AI 사실상 허가는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단독 기사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도 좀 잘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건데 오늘만 2% 정도 빠지네요. 손절가까지 나왔으니까 이것도 네. 시원하게 정리할까요? 네, 일단 지금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다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실 어떤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모른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순히 시장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끌려가게 된다라면은 이게 시장이 계속 빠지면서 종목이 계속 빠진다? 그럼 결국에 또 물리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차라리 이 현금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항상 다음을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영업 이익 부분에서는 적자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해외 수출이라든지 실제로 국내 뭐 150개 병원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로만 봤을 때는 성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되 나중에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드 위주랑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테마로만 접근을 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포인트는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진입을 좀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일단은 타이트한 손절가 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필에너지 살펴볼게요. 15.41%의 지금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 전고체 배터리 지원책이 이달 좀 나오게 되면 필에너지의 주가도 좀 시원하게 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AS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 종목은 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거의 목표가에서 한 150원, 그러니까 사모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한 차례 슈팅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전에는 좀 추세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종목들은 조금 이런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기회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정리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또 관련주로서 지금 단기적인 이런 흐름들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했더라도 다시 한번 진입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수급 시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가 좀 올랐지만 그게 또다시 2차 전지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한농화성이나 필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필에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또 AS 봐드렸고요. 이어서는 수익의 맛 힌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오늘 가져오셨을지 여러분 힌트 맞춰보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는 시옷, 이응, 시옷, 디귿, 이응, 이응 이렇게 해서 총 7글자의 초성인데요. 자세한 힌트 설명은 우리 전문가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딱 보시다시피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수급이 이쪽 저쪽으로 계속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 일희일비 장세가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우리가 관심을 둬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또 영어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단박에 좀 맞추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상상 이상 돈이야, 상상인 상담녀, 신신약 상담, 센세이션 도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세수 어서 나이얼 이런 얘기도 있고, 정답도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수서역 신동하여 이러면 TD님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네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실까요? 오늘은 네.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없었는데 네. 이게 항상 이 카니님의 아이디어가 항상 기발하신 것 같아요. 네. 카니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저랑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겠다, 결이. 네, 그런 우리와 느낌이 결이 좀 드네요. 맞다. 네. 카니님의 센세이션 도라이 이거를 또 픽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또 이런 픽이랑 잘 맞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도라이 기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도 좀 그런 기질이 있나요? 근데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좀 그렇지는 않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베팅력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뭐 2차 전지가 쭉 끌어올려지고 반도체가 쭉 끌어올려지고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섹터 안에서만 고르면 수익은 좀 잘 나와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뭐 정신 하루에도 뭐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센세이션한 이런 아이디어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들고 우리 카니님 감사합니다 네. 하셨는데 종목 그럼 바로 오픈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은 뭐 종목 소개해드리자면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올라왔고 그러면 또 이제 수급이 또 2차 전지로 한번 받아줄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배터리 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단기적인 추세를 좀 잘 유지해주고 있고 시장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를 깨는 듯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5일 이평선, 11일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소재나 장비주들은 아직 모르겠으나 지금 셀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이런 좀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 합작법인에 대한 부분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 온이죠. 이 부분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무산이 되기도 하고 뭐 지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좀 독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착실하게 좀 돈을 벌어왔고 이제 그 뒤에 맞춰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주춤하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런 증설에 대한 부분 혹은 이 합작법인 설립으로 인한 이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더라도 실적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2차 전지와는 좀 다른 이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또 25년부터 상용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샘플이 다시 한번 또 출하가 된다라든지 혹은 뭐 전기차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가 충분히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바닥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좀 돌아서고 또 11일평선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을 겪고 나서 다시금 이 수급 시속 게임으로 인해서 반도체로 갔던 수급이 혹은 제약바이오로 갔던 수급이 단기적으로 2차 전지로 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잡아보자면 현재가 부근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36만 원에서 뭐 36만 5천 원 구간 사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 120선은 좀 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상승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다만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전 뭐 고점 수준이나 혹은 이전에 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가격대인 42만 원 정도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타이트하게 21선 이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인 33만 4천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의 측면으로 메이저를 들어올 때 같이 좀 들어가자라는 건데 삼성 SDI에 대한 얘기였어요. 36만 원에서 36만 5천 원, 목표가 42만 원, 손절 라인으로는 33만 4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 오늘 함께해 주신 두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또 오후장의 퀵포인트들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후장 퀵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 출발하나 했는데요. 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권의 안에서 머물렀던 코스피마저 지금 하락 전세하면서 2,57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감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 오후장의 시장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바로 이 테마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암호 테마인데요. ATRI 칩 개발 성공하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 급등 보이고 있는 테마 바로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연구진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양자 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기대감 쏠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 관련 종목들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급등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중에서 양자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오면서 이렇게 기대감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PPI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렸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양자 컴퓨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서 ICTK도 20.27%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엑스케인트, 시그젠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양자 암호 관련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전선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는 회복세인데 전선은 아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위주로 크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전력 설비, 전선주인데요. 오늘 시장 반등해 주면서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전선과 전력 설비주에는 아직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 전선주 전망에 대해서 좋은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이 향후 10년간 대호황에 접어들었다라는 증권가의 진단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영향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의 가온전선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6%대 하락불 켜주고 있는데요. 최근 GMP를 인수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아직 그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뒤로 이어서 KBI 메탈은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4.78% 떨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일진전기, LS, 대원전선 역시 4~5%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오전 전략에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 하락 전환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양시장 모두 다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그래도 이 상승으로 좀 잘 버텨주고 있다가 이 오후장 들어서 점심 시간쯤에 이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죠. 미국 시장이 약간 보합권에서 좀 머물렀는데요. 국내 시장 그 모습들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오늘 관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가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하면서 8% 하락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많이 악화시켰었는데 오늘 사실 장중에 5% 이상까지 상승했었다가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면서 반도체의 이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전체적으로 좀 반납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근해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 시장이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장중에 장 초반에는 2,600선 넘었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반납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아쉬운데, 기관 내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이 그래도 좀 고무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들어올 때는 시장이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닥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이 바닥을 형성한 이후의 모습들을, 그러니까 바닥을 좀 다져주는 이 그런 모습들을 연기금이 많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다. 시장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 아니면 여기가 바닥의 모습들로 어느 정도 다져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시장의 하락을 좀 멈출 수 있다는 점이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2차 전지, 유통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들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근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2차 전지도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유통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으나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고 외국인의 매도가 오전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장을 좀 살펴본다라면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여부, 매수로 전환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 금액이 한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10시 반, 11시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늘어나진 않고요. 조금씩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매도 금액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금액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 좀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오늘 오후 시장이 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 수급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역시 반도체와 이 헬스케어입니다. 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와 헬스케어, 특히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 종목들의 반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주도주였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시장이 좀 진정되면 바이오 헬스케어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반등할 때에도 이 헬스케어 종목들 반등을 못하고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시장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헬스케어주들의 주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금 약간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인데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 SK하이닉스 상승폭 다시 키울 수 있는지 여부,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 종목들 지금 하락이 굉장히 좀 큽니다.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유한양행도 5%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헬스케어주들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내일 오후 시장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 단연 중요하겠습니다. 매도 금액이 늘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흐름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맛있는 이슈 분석 마디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님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미 움찔 한국 시장은 화들짝입니다. 경계감의 증시가 지금은 혼수 상태인데 언제쯤 돌아오려나,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미국발 아래 공포, 국내 시장도 여전히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경계 이 시장이 부분들이 투심이 굉장히 경계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부분들 좀 찾아봐야 될지, 경계감이 계속 좀 커지는 이유를 좀 살펴볼까 봐요, 차장님. 네, 지금 시장에서의 위험 자산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증시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조금은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좀 하락으로 좀 돌렸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나올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대기를 하겠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과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지수 고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뭐 경계 심리 그리고 매물 출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쉽게 지금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빅테크들이 이제 하락 시장이 좀 깨지는 느낌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상단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일 거고 하단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월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수급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한 달 전 대비해서는 1380원대에서 1330원대까지 내려앉았지만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별로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거래 대금도 많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는 뭐 지수지만 종목 쏠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너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는 썩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니다. 만약에 뭐 FOMC 전까지 우리 시장은 이제 뭐 추석 전까지를 일단 1차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뭐 조금은 다소 좀 답답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선례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는 사실은 하락인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고점이다라는 생각들도 있고 더불어서 뭐 경계 심리, 매물 출회 여러 가지 또 빅테크의 또 이런 리스크가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경계감을 만드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보면은 뭐 이번 주 금요일에 미 노동부 8월 고용 보고서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좀 어떤 영향을 또 받게 되고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 것인가 좀 시나리오를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곽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발표는 좀 어떻게 좀 일단 연출될까요? 6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 보고서에 이제 주목이 좀 되는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7월 대비해서 8월에는 16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실업률 자체는 소폭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페드의 어떤 빅컷을 기대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6일날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제 구인 구직 개념인 졸츠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미국 노동부가 어제 4일에 이제 공개를 했던 건데요. 구인 이직 보고서죠,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고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또 추측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7월 달에 이제 졸츠 채용 공고 수치가 767만 건으로 예상치인 810만 건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 1월 이후로 최초로 고용시장 둔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 거죠. 결론은 고용신호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용시장에 대한 어떤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실업자 1인당 일자리는 여전히 1.1개로 고용시장이 완전한 약화된 것은 또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가 되었다, 약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이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고용 시장이 급격한 악화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졸츠 보고서를 봤을 때 6일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페드의 어떤 빅컷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래도 실업률이 좀 완화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살펴보시면서 추후에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뭐 맥락으로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요. 8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뭐 금리의 방향성, 향방은 좀 바뀌게 되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고용 보고서로 인해서 금리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를 25bp 또는 50bp 중에 하나로 지금 공방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25bp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50bp를 만약에 단행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긍정적이라기보다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빠르게 금리를 50bp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뭐 경기에 대한 좀 둔화, 경기에 대한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이 또 긍정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 25bp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시장에는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FOMC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그러면 위험자산으로의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심에 있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의 회복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회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빅테크 종목들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여줬듯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 외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사실 최근 조정폭이 시장 대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방향보다는 좀 속도의 변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일단 얘기해 주셨고, 일단 25bp가 주식시장에 좀 적당하게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또 빅테크를 살짝 얘기하시면서 회복이 어느 정도로 좀 속도가 빠르게 되느냐도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보면은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제 법무부 소환장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런 기사들도 사실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한국의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때를 저점으로 봐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엔비디아 쪽이 좀 좋지가 않고 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과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엔비디아 하면 또 반도체를 생각해야 되니까 반도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망은 어떤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전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재 시장은 사실 그 9월 달에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9월 달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좀 알려졌었고요.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 정도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큰 문제는 없이 시장은 조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죠. 경기 침체 우려로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형국이 나와주고 있고, 현재 했던 침체 우려 자체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는 지금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하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매수 관점을 봐야 되겠죠. 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 달에도 똑같은 패턴을 좀 보여줬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 정도? 이 정도 빠졌었고요. 13% 정도 빠졌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 정도 고점 대비해서 빠졌었거든요. 이번에도 변동성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과 비슷한 형국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은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관 수급이나 이렇게 또 단기적인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반도체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인데요. 뭐 이 부분이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IDM 기업들의 실적 성장의 피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실적 성장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럼 6개월, 9개월 선행한다고 봤을 때 지금쯤 아니면 연말쯤이 피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반도체는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HBM, 그죠? DRAM 요쪽에 의해서 반도체가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AI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AI는 거의 뭐 10년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AI 서비스 대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반도체는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아. 대신에 호흡을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될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조정은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약간의 그 어떤 방위산업이라든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기관 수익 유입되는 종목 쪽으로 종목을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이번 달 미국 증시가 최대 10%도 하락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염 차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시나리오로 좀 가야 된다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변동성이 사실 위로보다는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그게 지금 좀 그쵸.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대선과 관련해서 사실 섹터별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들쑥날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선 일자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여가 채 남지 않았죠. 1달여 반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우세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지지율로 좀 교착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큼 한쪽으로의 만약에 치우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 피해 섹터가 또 발생한다라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는 주식시장을 완벽하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에 맞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어떤 대선 관련된 이벤트로 관련된 종목으로 한쪽으로 쏠림 한마디로 그 비중 자체를 너무 쏠림 현상을 만드신다거나 내 포트에 그렇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이 조금 좀 적은 쪽에 대한 섹터의 선택도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적은 섹터를 조금 더 보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 섹터, 수혜 섹터가 너무나 미증시로 인해서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어요. 경기 침체 속에서 볼 만한 섹터로는 관련 없는 섹터를 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또 이어갈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2.4분기, 2분기, 4분기 우리나라 경제를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0.2%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내수 부진 여파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아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곽 대표님께서도 경기 침체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땐 반도체만 볼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들도 좀 보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거는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만약에 본다면 다른 섹터를 봐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금의 흐름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을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쪽 하면은 양극재를 보는 게 아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E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슈화가 됐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걸 보시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시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한 종목만 뽑으란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거 이외에도 이제 바이오 섹터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뭐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방산도 보고 네. 바이오도 보고 2차 전지도 보고 볼 게 많네요. 많은데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는 게 이제 네. 그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도? 전력 설비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조금 피하자. 피하고 네. 굳이 이제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을 좀 본다면은 화장품 섹터까지도 화장품도? 더 추가하겠습니다. 볼 알겠습니다. 거 많으시죠? 네. 저는 또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때문에 경기방원주로 하반기에 제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기대 심리도 있거든요. 하반기 금리 인하 전에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통신주 뭐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경기 방어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통신주는 외국인 지분율을 좀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통신주에 대한 보유 비율을 50%를 넘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KT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47%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거의 다 찼다는 거거든요. 거의 한 가장 통신주들의 이제 흐름이 좋았을 때 거의 한 48%, 49%까지 채웠어요. 근데 지금 47%까지 찼고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지금 42%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좀 여지가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서 통신주 쪽을 많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SK텔레콤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하는 뭐 섹터 종목이 뭐 사실은 좀 많이 없고 뭐 경기 방어주 뭐 식음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그 상반기의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도 역시 앞서 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내에서의 셀업체에 대한 비중 확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를 다 보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턴을 기대하면서 셀업체 중심으로의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통적인 좀 볼만한 섹터로는 2차 전지 안에서의 셀업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섹터로는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경기 방어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곽 대표님의 원픽주 살펴보시죠. SK텔레콤, 크래프톤, LG생활건강, 녹십자, 삼성전자 있는데 그중에 탑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 가져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볼 게 있다라고 했지만 그중에서도 인벤티지랩을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기 방어주 성격을 하면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경기가 좀 안 좋아도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원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인데요. 비만 치료제 일정이 있죠. 이제 하반기 암젠 비만 치료제 이상 결과 발표가 있고 10월 달에 위고비 국내 출시 예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당뇨 치료제 오젬픽과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인체 노화를 늦추어서 사망률을 낮춘다는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사화돼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아도 노화를 늦춰주고 사망률을 낮춰준다. 그럼 당연히 살까지 빼게끔 해준다. 저는 당연히 경기 방어주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도 보면은 블루엠텍이라든가 인벤티지랩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데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급등했다가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는 종목이면 좋겠죠. 그게 바로 인벤티지랩이다. 인벤티지랩은요 두 가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지속형 주사자료에서 LAL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백신 플랫폼,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두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그동안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21년도 6월 달에 대웅제약과의 탈모 치료제,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 1년 조금 넘었죠. 종근당과의 치매 치료제.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지금 당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같은 유한양행과 공동 개발하기로 또 계약을 지난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회사의 성장성이 있겠구나 보는 거죠. 오늘 가격 조정이 나오죠.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매수하자. 먼저 살도 빼주고 노화도 낮춰준다고 하는데 어떤 누가 싫을까요? 거기에 대한 인벤티지랩의 매력 포인트는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이슈에 대한 첫 번째 정리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TO주 줄줄이 급등 중인데요. 법제화의 주가가 더 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STO 관련주들이 이틀째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TO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우리 곽 대표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자산의 조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토큰 증권 STO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 들어서 토큰 증권의 법제화 작업이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와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 한번 또 반짝였다가 좀 다시 법제화 부분이 좀 지연되거나 좀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기존에 이제 자동 폐기된 바가 한번 있었죠. 이번에 다시 또 부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자산화되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반에서 자산화되고 있는 게 STO 이런 것들이 있고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시장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쪽에서의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법제화 쪽에서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쵸. 만약에 이제 세금 관계 측면에서도 좀 혜택이 좀 가는 경우를 한다면 요즘에 이제 시장을 좀 눌러주는 요소가 금투세 시행 여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의 혜택이 좀 좋다면 오히려 금투세를 피해서 이쪽으로 좀 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STO 관련해서도 일단은 금융규제, 투명한 거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될 것 같아요. STO 법제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법제화를 했을 때 이제 판도가 좀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염 차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사실 STO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을 이제 발행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STO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발행 쪽에서는 이제 증권회사들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런 지금 법제화 이제 재발의된다는 소식이지 발의된 상황, 발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된 부분 사실 아직까지 스케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이고요. 말씀하신 뭐 세금 문제 여기서 지금 풀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통이라든지 거래라든지 뭐 말씀하신 세금 이런 쪽에서 사실 앞으로의 그 진행 과정보다 시장에서는 다소 좀 빨리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세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시장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테마의 성격이 저는 좀 더 강하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며칠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은 상당히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우리가 2021년도에 뭐 STO라든지 그리고 NFT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한동안 좀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 이제 기억을 하시거나 갖고 계신 종목들을 만약에 보여주셨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실 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발의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이제 스타트지 이게 완성됐어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할 과제들이 더 많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테마주 성격이 강할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다시피 뭐 증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STO에 관련한 투자를 굉장적으로 긍정적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유독 증권가에서는 이걸 좀 STO로 반기는 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죠. 돈이 되니까. 돈 됩니까? 돈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토큰 증권의 법제화의 이제 재시동이 이제 걸리자 말자 증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조각 투자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뭐 돈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증권사 3곳이 크로스 체크의 토큰 증권 발행 통합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크로스 체크가 운영하는 스팀이라는 게 스팀. 이 스팀은요 발행 사업일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각종
조각 투자 상품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아트 토이라든가 미술품, 음악, 한우 이런 다양한 이 발행사들의 상품을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의 스팀 서비스가 채택이 완료가 되면은 투자자들은 MTS 내, 그죠? 모바일 시스템이죠, 그죠? 예. 그래서 MTS 내에서 서비스 탭에 들어가서 각종 조각 투자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당연히 수수료가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제도화가 되고 또 MTS의 스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은 당연히 그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국내 증권사 세 곳이 이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스팀이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판매한 상품이 통합돼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수수료 때문에 증권사들이 또 이렇게 STO에 목을 매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간보노님이 요즘은 토큰 시대네요. 저 때는 회수권을 썼는데요. 그렇죠. 그때도 있었는데 이젠 또 STO 시대입니다. 시장의 증권력 토큰 때문에 또 미적지근한 상황인데 이번에 좀 다시금 이런 걸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 할 때 염정 차장님은 X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이런 걸로 활기를 띠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너무 안 좋다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지금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고요. 사실 STO가 지금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 되면 안 돼요. STO가 앞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이게 증권사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거래가 돼서 수수료가 발생할 때까지 그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너무 한참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거래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럴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정상화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테마주들의 지금 최근에는 뭐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보안주들이 좀 움직였고 뭐 관련해서 또 지금 STO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테마 성격이 짙은 부분에서는 뭐 지금 만약에 사셨다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차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O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딥페이크 관련주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보안주도 역시나 테마성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들고 있다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빨리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시장에서 이런 테마주들이 막 활기를 치는 건 시장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보면은 또 STO 주가 강세로 증권주가 함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뭐 수수료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이 부분의 뒷받침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가 또 관련주로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거죠. 근데 이 관련주로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보면 작은 종목들이에요. 사실 한국금융지주의 뭐 계열사,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걸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뭐 한국금융지주는 올라가지 않죠. 근데 작은 종목들 움직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아무래도 토큰증권의 이제 법제화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관련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짧게 보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어요. 증권주도 뭐 STO와 같이 맥락을 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 차장님은 그럼 STO 관심주 마감 전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만나보시죠. 자, 핑거, 아톤, 캐리 옥션, 우리기술투자, 한국정보인증까지 그중에서 탑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없다, 없을무가 나왔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고 또 이제 이슈이다 보니까 없다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뭘 사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마감 전에 뭘 담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다른 섹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표현하실지 몰라서 좀 당황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에서 만약에 이번 주 초에 사셔가지고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기분 좋게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오늘도 사실 지금 하락 전환됐어요. 네. 오늘 기대치는 장 초반에는 시장 분위기 괜찮았다가 이제 하락 전환됐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좀 여부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접근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조금 더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뭐 현대차 그리고 지금 오늘 조선주들도 하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17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단기적인 낙폭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주 뭐 몇 개 없긴 하지만 현대로템 탑픽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조정에 있을 때 오히려 조금 지금까지 좀 쉬었었던 종목들을 대형주들을 담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곽 대표님은요? 이럴 때는 뭐 사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왔잖아요. 네. 그럼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반대 매매. 아, 그렇죠. 반대 그러면 매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오늘 아침에 시장 반등 나왔습니다. 매수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보자. 그래서 반대 매매 투매 시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화장품, 미용, 화장품, 뷰티다. 화장품 하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 대장이죠. 그리고 뭐 실리콘투, 파마리서치 실리콘투.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하면은 지금 뭐 CDMO 쪽인데요.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바이넥스. 예, 또 이슈가 있습니다. 예, 이슈가 있는데 보르노이라고요.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10월 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T팜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대왕고래,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자 이제 조금 하반기로 갈수록 좀 때가 좀 한번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래서 최근에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 대표님은 개별적으로 우리 염 차장님은 또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시원하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냥 이번 주는 쉬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꿈돌이님은 차라리 홍당무를 사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냥 이번 주 시장에 여러분들 관망하시면서 또 좋은 종목 언제 또 저가 메리트로 들고 가면 좋을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번 주 내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기분 좋은 모멘텀들이 많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